미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믿었던 동생에게 받은 배신감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내 뱃속에 있는 애기 아빠라지만 이건 아니잖아. 금옥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자의 외침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언니 그게 무슨... 금옥은 깨진 파편처럼 힘없이 흩어지는 서류 조각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23빌딩 매매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미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금옥을 향했다. 이거 내가 가져간 거 맞지?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배신감에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금옥은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임신 초기라 그런지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다. 언니 저는... 대답해. 내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이 서류를 훔쳐간 거 맞냐고. 카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8년간의 신뢰가 무너진 잔해만 남아있었다. 미안해요, 언니. 금옥이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말했다.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자가 차갑게 웃었다. 8년 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무철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규태 때문에 너까지 챙기고.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자의 따가운 시선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언니 제발 이해해주세요. 규태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무철 씨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그래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미자가 바닥에 서류 조각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게 규태의 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어. 이걸로 무철이가 규태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는데 내가 다 망쳤어. 금옥이 벽에 등을 기대며 힘없이 말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규태가 감옥에 가면 이 아이는 어떡해요. 그건 규태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왜 내가 나서서 감춰줘? 왜 우리까지 속여?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미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우리가 너를 믿고 의지한 것도 내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한 줄 알았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언니에 대한 마음은 진짜예요.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럼 왜? 가족이라면 왜 배신했어? 가족이라면 왜 진실을 숨겼어? 왜 규태 편만 들었어? 왜 무철이는 생각하지 않았어? 금옥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생각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요. 규태와 뱃속에 아이 둘 다 지켜야 했어요. 선택.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택해? 무철이한테는 선택권도 안 줬으면서. 8년 동안 속이고 살면서. 너도 공범이야. 규태와 똑같은 공범. 무철이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파탄낸 공범. 아니에요, 저는.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미자가 바닥에 서류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결심을 마친 듯 차가웠다. 다행히 이 정도면 복원할 수 있을 거야. 무철이한테 가져다 줄 거야. 규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밝혀낼 거야. 금옥이 다급하게 말했다. 언니 제발 규태한테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 자백할 기회를. 기회? 8년이 모자랐어. 또 얼마나 더 기회를 줘야 해. 그동안 무철이는 어떡하고.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넌 정말 모르는구나. 무철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기억을 잃고도 친구들을 걱정했는지. 규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금옥은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제 끝이야. 무철이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 내가 한 일까지 다. 언니 저는 어떡해요.
이 아이는 어떡하고요? 미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미자가 차갑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다. 금옥이 혼자 남겨졌다. 깨진 커피잔 조각들과 흩어진 과거의 추억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부동산 앞에 무철이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문에는 임시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제기랄 거의 다 잡았는데 무철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장면이 생생했다. 장태풍의 휴대폰으로 규태를 불러내려 했던 순간, 그리고 간발의 차로 놓쳐버린 그 순간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규태, 내가 어디 숨어도 찾아낼 거야. 무철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릴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운빌딩 상인회 회장 박 씨였다. 무철 씨, 규태 씨 찾으세요. 어젯밤에 짐 싸서 어디론가 가던데요. 뭐라고요? 무철의 눈이 번뜩였다. 자신이 장태풍을 이용해 규태를 위협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어젯밤에 봤어요. 큰 가방 들고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한 11시쯤 택시 잡으려고 길에서 한참 기다리시던데 미끄러져 빠져나갔구나, 쥐새끼처럼. 혹시 어디로 가는지 들으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철 씨, 요즘 규태 씨가 좀 이상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전화도 몰래 받고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무철이 씁쓸하게 웃었다. 규태가 자신의 추격을 눈치챘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철이 박 회장에게 인사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카페 민들레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서자 금옥이 바닥에 앉아서 깨진 컵 조각을 줍고 있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니 한참 울었던 것 같았다. 금옥, 규태 어디 있어? 어디로 도망갔어? 무철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금옥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만 일어서려다가 휘청거렸다. 저도 몰라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무철이 카페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테이블 위에 소금통이 넘어져 하얀 소금이 바닥에 흩어졌다. 무철이 금옥을 째려봤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금옥의 표정을 보니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규태 이 자식이 여자까지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럼 혹시 규태가 자주 가던 곳은 숨을 만한 곳이 있나? 저는 정말. 그때 무철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자였다. 여보, 어디야? 집으로 와. 중요한 걸 가져왔어. 규태가 한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무철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 가고 있어. 무철이 전화를 끊고 금옥을 바라봤다. 금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규태 행방을 모르냐?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몰라요. 좋아. 그럼 규태가 연락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안 그러면 너도 공범으로 고발할 거야. 증거인멸 혐의로.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철 씨, 제발. 선택은 내가 해. 무철이 차갑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다. 금옥은 혼자 남아 떨고 있었다. 무철이 집에 도착하자 미자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조심스럽게 맞춰놓은 서류 조각들이 있었다. 이게 뭐야? 무철이 다가가 서류를 봤다. 23빌딩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규태가 만든 가짜 계약서야. 이걸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대운빌딩을 샀어. 무철이 서류를 자세히 봤다. 규태의 서명, 가짜 인감 조작된 날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였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금옥이가 숨기고 있었어.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가져갔다가 오늘 아침에 따져 물으니까 인정하더라고. 무철이 주먹을 꽉 쥐었다. 금옥까지 공범이었던 것이다. 친구라고 했는데, 형제 같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이제 됐어. 증거도 있고 규태도 도망갔으니까 경찰에 신고하자. 미자의 말에 무철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경찰. 그걸로는 부족해. 규태를 내 손으로 찾아낼 거야. 그리고 내 손으로 벌을 줄 거야. 무철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8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친구인 척하면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재산을 가로채고 내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미자가 무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복수에 대한 집착은 너무 강했다. 화? 이게 화야? 이건 분노야. 8년간 쌓인 배신감이야. 무철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 규태 최근 행적 조사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반드시 찾아주세요. 내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무철의 목소리가 결연했다.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법무법인 정의 대식은 변호사 앞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절하게 물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승산이 있다고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식 씨. 무철 씨가 제기한 절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요. 복권을 가져갔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무철 씨 본인이 기억상실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이 있거든요. 대식의 눈이 반짝였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철 씨를 역고소할 수 있어요. 무고죄입니다. 증거 없이 거짓 고발한 것에 대해서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무철의 사망신고 기간 중 각종 계약서들, 은행 거래 내역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무효였다. 이런 게 다 있었군요. 무철 씨가 너무 성급하게 고소장을 냈어요. 분노에 휩싸여서 실수한 거죠. 대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철, 이번에는 내가 당해봐라. 8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반박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무철 씨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보죠. 대운빌딩 1층. 대식이 씩씩한 걸음으로 빌딩에 들어왔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진이 부뚜막 주방에서 뛰어나와 대식을 맞았다. 좋은 소식이야. 이번에는 아빠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희망찬 표정이었다. 그럼 아빠도 고소하실 거예요? 무철 씨를요? 그럴 생각이야. 이번에는 끝까지 가볼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아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도 도울게요. 증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설게요. 대식이 딸을 바라보며 뭉클해졌다. 고마워, 아진아. 아빠가 꼭 명예 회복할게. 그때 석진이 2층에서 내려왔다. 대식이 두 자녀를 불러 모았다. 아빠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철 씨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할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석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 무철 씨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잖아요. 돈도 많고 인맥도 있고. 그래도 해야 해. 8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제는 정말 끝이야. 그때 갑자기 대운빌딩 입구가 열리고 무철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다. 대식과 무철이 로비에서 마주쳤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오, 무철이구나. 대식이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다. 대식, 너 여기서 뭐 해? 여기 내 가게 있는데 왜 못 있어? 아직은 내가 세입자거든. 무철이 대식의 변한 태도를 느꼈다. 대식,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고소했다는 거 알지? 알고 있어.
그런데 무철아, 나도 너를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어. 무고죄로. 증거 없이 나를 거짓 고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신고 상태에서 불법 활동한 것도 다 법정에서 따져볼 거야. 무철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대식,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 8년 동안 당하고만 살던 내가 미쳤다고? 그럼 너는 뭐야? 친구를 이용해서 건물 가로채고 가족을 길거리로 내몬 너는 뭐야? 무철이 할 말을 잃었다. 대식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대식, 내가 내 복권을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 복권? 내가 기억 상실이었을 때 일이잖아. 그때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하면서 어떻게 복권을 내가 가져갔다고 확신해. 무철이 당황했다. 대식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갈 거야. 한바탕 일전을 벌일 준비됐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무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좋아, 원한다면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다. 한때는 중마고우였던 친구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맞설 원수가 되어 있었다. 강남역 근처 모텔, 무철이 모텔 앞에 도착했다. 김탐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철 씨, 3층 307호에 있습니다. 짐도 많이 가져온 걸 보니까 꽤 오래 숨어 있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올라가자. 307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무철은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규태,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그가 문을 두드렸다. 규태야, 나야, 무철이야. 문 열어. 도망가지 말고 나와. 이야기할 게 있어. 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무철이 문고리를 돌려보자 문이 열렸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고 밧줄이 걸려 있었다. 이런, 또 놓쳤구나. 무철이 주먹을 벽에 쳤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규태,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쫓아갈 거야. 강남역 뒷골목, 규태가 모텔 뒤편 골목으로 뛰어내린 후 숨을 헐떡였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규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 도주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해외로 나가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강남역 지하철역, 규태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역으로 들어갔다. 인천공항으로 가자.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금옥이었다. 규태야. 어디야? 미자 언니가 와서 난리가 났어. 계약서 일로. 규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약서가 뭐? 23빌딩 계약서 말이야. 미자 언니가 알았어. 내가 숨긴 걸. 규태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무철 씨도? 응, 이미 무철 씨한테 갔을 거야. 규태야, 어떡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규태가 주변을 둘러봤다. 지하철역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금호가 미안해. 내가 너까지 힘들게 했구나. 규태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어디든 가자. 아이도 있고 같이 새로 시작하자. 규태가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금호가. 넌 임신했잖아. 도망 다니면서 아이 키울 수 없어.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규태만 있으면 돼. 아이도 아빠가 필요해. 규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공항철도가 도착했다. 규태는 전화를 끊고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다. 인천국제공항, 규태가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 창구를 바라봤다. 지금 나가야 해. 어느 나라로 가시나요? 태국이요. 직원이 태국행 항공편을 확인하는 동안 규태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카페 민들레. 금옥이 규태의 메시지를 보고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규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규태야, 제발, 제발 가지 마, 아가야. 아빠가 멀리 가신대.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무철이 다시 돌아왔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금옥, 규태 연락 받았지. 어디로 갔어? 금옥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전화 끊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아직도 규태 편이야. 뱃속에 아이 있다고 봐주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금옥이 무철을 올려다봤다. 무철 씨, 제발 규태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8년 동안 나를 속인 걸 용서하라고. 이제 끝이야. 규태가 어디 숨어도 찾아낼 거야. 그리고 끝까지 추격할 거야. 무철이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규태한테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해.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금옥은 혼자 남아 울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는 도망갔고 뱃속의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야 했다. 인천국제공항 탑승 게이트. 태국 방콕행 TG 457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항 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규태가 떨리는 손으로 탑승권을 꺼냈다. 주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다. 다행히 무철이나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규태의 이름을 불렀다. 최규태. 규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무철이 공항 보안 요원들과 함께 뛰어오고 있었다. 규태. 이런. 규태가 급하게 탑승 게이트로 뛰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더 빨랐다. 최규태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철이 규태에게 다가왔다.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다. 규태야, 도망갈 생각 마. 8년 동안 나를 속인 죄값을 치러야지. 규태가 무철을 바라봤다. 한때는 친구였던 남자, 이제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원수가 되어 있었다. 무철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돼. 규태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금옥이만은 건드리지 마.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무철이 차갑게 대답했다. 규태의 절규가 공항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규태가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다. 금옥과 아이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변호사가 찾아왔다. 규태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철 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사기 금액이 워낙 크고 계획성도 인정될 것 같고요. 최소 5년 길면 10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님, 제 여자친구 황금옥 씨는 이 사건과 무관해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카페 민들레. 금옥이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아침부터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규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진 후였다. 그때 미자가 들어왔다. 금옥아. 미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어제와는 달리 적대적이지 않았다. 언니, 규태가 체포됐다면서. 응, 어젯밤에. 공항에서 잡혔어. 금옥이 주저앉으며 울었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아이는 어떡하고. 미자가 금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금옥아, 들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 지키는 거야. 규태 걱정하다가 아이까지 잃으면 안 돼. 금옥이 미자를 올려다봤다. 언니,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일단은 몸부터 챙겨. 대식의 집. 대식이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대식 씨, 규태 씨가 체포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철 씨의 고소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우리가 무철 씨를 역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아진이 들어왔다. 아빠, 큰일 났어요. 금옥 언니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출혈이 있었다고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대식은 깜짝 놀라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 거 상관없어. 사람이 먼저야. 금옥이는 죄가 없어. 무철의 집 저녁. 무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규태를 체포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뭔가 허전해. 미자가 저녁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금옥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출혈이 있었다고. 무철이 수저를 든 손을 멈췄다. 그래, 아이는 괜찮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해.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무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병원비는 누가 내? 대식이가 일단 냈어. 여보, 우리도 좀 도와주면 어떨까? 금옥이도 피해자야. 규태한테 속은 거잖아. 그리고 아이는 정말 죄가 없어. 무철이 고민했다. 정말로 금옥과 아이는 죄가 없었다. 일단 생각해 볼게. 병원 복도 대식과 아진이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환자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대식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 금옥 언니 어떡해요? 혼자서 아이 키워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려울 때 외면할 수는 없어. 법원 복도 규태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최규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8년간의 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페 민들레, 금옥이 없는 카페는 너무 적막했다. 미자가 홀로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병원 병실, 금옥이 침대에 누워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가야, 아빠는 못 올 것 같아. 엄마가 혼자서라도 잘 키울게. 무철의 집 거실, 무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마음이 허전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